전 노상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자꾸 연설방해해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또 발걸음을 멈추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슴속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꼭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한 푼 한 푼 여러분께 찾아가서 돈을 드릴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정치 잘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잘 되고 그리고 같은 정치라도 특권 귀족들만 잘 나가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보통 국민들이 잘 사는 정치 만들어내면 오늘 저녁 하루 일당 10배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 경남에서 이겨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정권은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오늘 왔습니다만 내일은 이회창 후보가 오십니다. 아마 비상이 걸린 모양입니다. 부산이 심상찮다. 경상도 말로 부산이 디비진단다. 큰일 났다. 그래서 내일 부산에 오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회창 후보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십시다. 첫째로 부산에 오시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오셔서는 지역감정 부추기지 마십시오. 지역감정 잘못 부추기면 손해봅니다.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편파적인 인사도 없습니다. 지역 간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정치는 옛날 정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통령, 권위주의 정치, 계보 정치, 측근 정치, 가신 정치, 이런 낡은 정치가 됩니다. 이 낡은 정치에서 나오는 것은 지역 간 차별이고 부정과 부패고 특권과 귀족들이 국민들 위해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됩니다. 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정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을 때 제게 계보 있었습니까? 저는 측근도 가신도 돈도 없이 오로지 원칙, 소신 이것 믿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모두들 되겠나? 합디다. 되겠나? 합디다. 됩니까? 그런데 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청와대가 만들어줬습니까? 동교동이 만들어줬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뒷돈 받을 일 없습니다. 검은 돈 받을 일 없습니다. 뒷돈 받지 않고 검은 돈 받지 않으면 제가 빚 갚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부정부패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국세청 앞 세워서 기업체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선거자금으로 쓴 일도 없고 아들도 군대 갔다 왔고 국가 돈 1200억 원 들어다 쓴 일도 없고 공적 자금을 수백억 원씩이나 받은 기업체로부터 정치자금 부인을 통해서 10억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시비도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부패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일은 남북 대화를 잘 성사시켜야 합니다. 싸우지 말고 싸우자고 하지 말고 남북 대화를 잘 성사시켜야 합니다. 남북 대화가 성공돼서 경의선이 뚫리고 동해선이 뚫려야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오고 동북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산의 시대가 옵니다. 냉전밖에 모르고 대결밖에 모르고 지금도 지원을 끊어라. 김정일 위원장 내려오면 무슨 죄목으로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 열리겠습니까? 전쟁 납니다. 전쟁 나면 한국 망합니다. 전쟁 난다 말만 해도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단일 후보 됐을 때 정권시장의 주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면 남북관계 잘 풀리고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번영의 시대가 오고 동북아 협력과 번영의 시대가 오겠구나.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10% 올라가지고 되겠습니까? 10% 더 올립시다. 다시 IMF가 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 경제 개혁해야 합니다. 관치 경제하고 정경유착하고 재벌 경제하고 그래서 경영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고 시장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니까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멍이 들고 IMF가 온 것입니다. 이것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관치 경제 얼추 다 고쳐갑니다. 공정한 시장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끝까지 재벌 개혁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투명한 경영해야 합니다. 무너갈 투자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재벌 개혁해줘야 하는데 이회창 후보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경련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회창 후보는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경쟁촉진법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경쟁촉진법으로 만들자는 뜻은 공정거래법에 있는 재벌 규제 조항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거 없애면 IMF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노무현이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이제 재벌 개혁 되겠구나. 이제 투명한 경제가 되겠구나. 공정한 시장이 되겠구나.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 되면 주가 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일자리 길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찾기 좋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렵지만 하여튼 좋은 겁니다. 그만 좋은 겁니다. 월급 제대로 받게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월급 많이 받을 수 있게, 산업체에 가서 환영받을 수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실업했을 때 다시 직업교육, 직업훈련 잘 시켜주면 기술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월급 더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교육, 연수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는 받은 월급을 저축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사교육비 없애고 누구든지 돈 없는 사람도 학교 교육 열심히 받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이 많아서 어느 대학 나오더라도 취직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대학 안 나와도 노무현처럼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하고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집값, 이제는 집값만 붙들어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집값 제가 딱 붙들어 매겠습니다. 어떤 분은 깎겠다고 하는데 집값 잘못 깎으면 경제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딱 묶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묶고 그 대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축해서 집 사면 되는데, 집값 올라버리면 몇 년간 저축해갖고 전세값 오르는 것도 못 되니까 처갓집으로 친정집으로 돈을 들어 다니다가 그것도 뜻대로 안 되니까 그만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값 딱 제자리에 붙들어 매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꼭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아이가 조금 있으면 장가갈 건데, 장가가면 집 얻어야 되는데, 아니 집을 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주니까 집을 얻어줄 겁니다. 얻어주면 내 아들 집 살 때까지 집값 절대 못 오르게 하겠습니다. 딱 붙들어 매겠습니다. 참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여성들 일자리 만들고, 여성들은 아이 걱정하지 말고 직장 다니고, 아이 걱정하지 말고, 직장 걱정하지 말고 아이 마음대로 놓으면 아이는 나라에서 키워주겠다, 이렇게 다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특권 귀족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뒷방에 골방에 들어앉아서 자리 나누고 권력 나누고 무엇을 챙겨 먹는 이런 정치, 자기들끼리 공천 주고 국민들은 박수만 치는 엘리트, 권력 엘리트와 스타의 정치, 이런 정치 이제 끝냅시다. 국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공천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국회의원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드는 국민 주권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또 발걸음을 멈추고 가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점 하시는 분들, 황금 시간인데 제 때문에 영업에 너무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괜찮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에 손만두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지금 웃고 계신데요. 오늘 장사 망하는데도 계속 웃고 계십니다. 제가 빚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꼭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빚돈 받을 일 없습니다. 이제 지방 중에서도 이 부산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유해창 후보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경련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유해창 후보는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경쟁 촉진법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노무현이 단일 후보가 경제가 되겠다, 공정한 시장이 되겠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 아닙니까? 일자리 길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찾기 좋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집값, 이제는 집값만 내 아들 집 살 때까지 집값 절대 못 오르게 하겠습니다. 딱 만들어내겠습니다. 참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운명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이곳에 모이신 시민 여러분. 제가 문성근 씨랑 같이 노무현 후보 도우러 다니느라고 명색이 영화 제작자인데 빚이 무진장 많습니다. 나보고 희망돼지 나눠주는 역할을 맡으라고 해서 희망돼지 아버지인데 돼지 많이 모아주시면은 거기서 선거자금 선거 끝난다면서 좀 남으면은 저도 그것 때문에 쇠고랑 찰지 모르겠지만은 돼지 모아주시고요. 저 12월 19일 날 당당하게 대통령 되신 다음에 저 영화 제작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오아시스 제작에서 훈장 받았는데 엿도 안 바꿔준답니다. 훈장 영광스럽지요. 초록물고기 만들었고 박하사탕 만들었습니다. 돈 못 벌었습니다. 여기서 명계남의 다음 영화 제작 발표회를 이어서 진행할까 합니다. 12월 20일 날 촬영 들어가는 다음 영화는 가문의 몰락입니다. 시나리오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배우가 없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피프광장에 모이신 젊은이 여러분, 배우를 찾고 있습니다. 오디션을 실시하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을 아직 못 구했습니다. 문성근이는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키가 179cm여야 됩니다. 몸무게가 45kg이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 꼭 찾아주십시오.